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저는 우리나라 기준의 어떤 상대적인 고점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긴축 완화다 이래가지고 다시 재상승하는 N자형 파동 같은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연말 연초에 제가 봐서 가장 큰 이슈는 STO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CES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염두에 두시는 매매가 12월 중순부터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중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네. 뭐 규제, 네. 뭐 핵심 광물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2차 전지에서도 흑연 규제 때문에 네. 이제 음극재, 네. 그 뭐 인조 흑연에 대한 어떤 시장 확대, 그 다음에 또 실리콘 음극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에 요소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방금 뭐 주유하고 오는데 보니까 뭐 상용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주유소마다 들려서 요소수 한 박스씩 이상 지금 사시는 거 목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선 지금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뭐 조사를 해봤더니 3.7개월 정도의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풀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현실에서는 그 3개월이라는 게 사실 후딱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먼저 또 재놓는 분들이 생기게 되면 현장에서 생각보다 재고가 바닥이 빨리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대체선을 구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넉넉하게 공급된다라는 신호를 빨리 주셔지 않으면 사실 2년 전에는 그 요소수 관련된 이슈가 한 달 반 만에 이제 중국이 재개하면서 풀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길게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들려오는 게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이 어렵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인도 쪽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물량을 다 쓸어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쿼터제로 시행될 거다 이러면서 2분기 이후에도 뭐 물량이 잘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사실 제가 봐서는 이게 뭐 연말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내년 1월쯤 되어서 2년 전에 한 달 만에 해결이 됐는데 그 기한이 좀 넘어버리면 또 요소수 이슈가 뭐 오늘은 조금 올라오다가 좀 잠재워지기도 했지만 주가라고 하는 건 그 하나의 조금 삐끗함 가지고서도 또 휘발력을 갖기 때문에 뭐 관점에서는 지금 흐름을 보시면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흑연이라든가 요소수 또 인산 비료 쪽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중국에서 뭔가 우리한테 무언의 압박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소재나 이런 걸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8, 90%쯤 의존하는 중국 쪽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들이 뭐라도 간헐적으로 또 쑥쑥 튀어나올 리스크도 잠재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요소수 네. 금요일 날 뭐 시장에 또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쉽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해결이 빨리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중국 외에서 조금 비싸게 들여오더라도 뭐 보조금 줘가지고 맞춰줄게 이렇게 확실히 좀 메시지가 던져져야지 그나마 좀 평정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결국 정부 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그리고 그 인산 비료 관련해서는 뭐 오늘 제가 읽은 기사의 중간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쓸 만큼의 그 인산 관련된 그 소재는 남해화학이라는 데서 원래 만드는데요. 한 34만 톤 만들기 때문에 그 대부분을 수출하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없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그거 내수용으로만 돌리면 사실 이제 국내 수요는 충족이 된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장난 아니게 그렇죠. 오늘은 올라가다가 이제 뭐 기사를 잘 읽어보셨든가 아니면 이게 당장 국내적으로도 이제 조금 해결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윗꼬리 달고 뭐 모양이 끝났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안심을 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제 생각엔 내년 초쯤에도 해결이 안 되면 얼마든지 불기둥 나올 수 있는 섹터거든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그 중국의 어떤 불거진 어떤 리스크가 하나가 보여지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또 이 섹터가 흔들리는 건데 이러한 어떤 그 외부적 요인, 글로벌 악재, 호재 뭐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다음 주 정도 되면 뭐 당장은 지금은 누구나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FOMC 12월 마지막 그 회의가 있고 또 14일 날 새벽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지금의 전례대로 보면 뭐 큰 평지 풍파를 만들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내년도의 상황 보고 뭐 당장 금리 인하하는 건 아니지만 올릴 이유도 없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체적인 건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다음 주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따라서 또 삼성과 SK 총수를 대동해서 ASML 방문 이슈가 있어서 그쪽과 관련된 뭐 EUV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것도 이제 반도체의 어떤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동맹 강화라든가 또 뭐 그쪽에서 기기 쪽을 또 우리나라 쪽에 좀 빨리 준다든가 이런 쪽에 이슈가 있을 때 맞물리는 종목들의 또 강세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분위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양도세 정말 이제 더 미룰 시간도 없거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떻게든 고쳐줘야지. 그냥 지금 이게 좀 억울한 것이 어제 기사 보니까 그 기아의 그 EV9이라고 하는 최고급형 전기차를 이번에 재고가 많아가지고 이달인가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한 2천 몇백만 원 싸게 아 그래요? 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한 달 전에 산 사람들. 사람들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죠. 양도세도 이게 버티다 지난주에 파셨는데 이게 30억으로 된다 그러면 조금 억울은 하시겠으나 하여튼 뭐 예,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아마 아주 큰 예, 어떻게 보면 부담을 좀 덜시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중에 좀 그런 시행령 고쳤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면 시장이 또 한번 화끈하게 반응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새 보니까 뭐 주요 발표들은 그 주말 사이에 다 해버리던데. 맞습니다. 일요일을 좀 기대해 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자, 지금 미국의 그 조울츠부터 시작해서 고용 지표가 자꾸 둔화되는 느낌. 네.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새 이제 원래는 에브리띵 릴리라 그래서 모든 게 다 오르네 그러지만 요새 이제 금값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가장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 부분이 이제 계속 정체를 보이는 게 사우디보다 미국이 더 많이 증산해서 그래 이런 뭐 대외적인 이슈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수요적으로 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유가의 하락을 해석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새벽에도 사실 자극적인 몇 가지 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어요. 흔히 말해서 뭐 부자 아빠라는 책 쓰신 그분 이름은 참 하여튼 부자 아빠 저자. 기요사키라고 하는 아마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파산 상태라고 오늘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JP 모건의 수석 전문가도 내년 증시 폭락한다 이렇게 뭐 일부 자기네 고객한테 또 서한을 보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어느 모 지점에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게 맞물려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 시점은 제 생각엔 지금보단 지수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충분히 올랐다가 아마 내려갈 거라고 보니까 제 생각은 계속 그 타이밍까지 맞출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저는 우리나라 기준의 어떤 상대적인 고점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예상치는 저는 한 8월에서 9월로 보기 때문에 그때쯤까지는 조금 조정 나올 것 같고 하반기에는 이제 긴축 완화다 이래가지고 다시 재상승하는 약간 요런
N자형 파동 같은 것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JP 모건도 그렇고 우리가 좀 믿기가 좀 애매한 게 자기들이 먼저 거기에 대한 그 포지션을 잡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그런 있는. 것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벌어 싸게 팔라 그러고 너네는 계속 주워서 끌어올리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계속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뭐 누구를 위한답시고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뭐 악재적인 이슈를 부각시켜서 알람을 주는 게 한편은 고맙기도 하지만 지금 현지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고용 지표가 아무리 안 좋게 나와도 실업률이 오늘 뭐 4%라고 나온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비농업 그 고용 지수도 지난달보다는 오히려 조금 높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경기가 꺾여도 굉장히 슬로우하게 꺾이는 와중에 이게 엄청난 경기 침체라는 걸 자꾸 부각시키는 것들이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3분기 때 나온 이제 미국의 그 기업들의 실적이 뭐 어느 정도 기준은 맞췄다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4분기 이후에 내년도에 대한 예상치는 그다지 엄청나게 밝지는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그림에서 보듯이 어쨌든 디플레는 오고 있고 내년도 경기 침체는 어떤 수준으로 올지 모르지만 오긴 온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라서 그 전에 이제 마지막 대환장 파티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근데 그 지금 뭐죠? 그 구글의 그 제미나이 네. 이것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면서 AI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네. 또 미국 시장 보면은 AI3라고 그 이제까지 그 대장주였잖아요. 사실 네, 네. AI 관련. 네. 거기는 또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참 네. 이게 복잡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반응은 그렇다고 이제 어저께 AMD가 한 9% 올랐는데 그럼 뭐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또 폭락한 건 아니고 AMD 9.8% 올라갈 때 엔비디아도 2.8%인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그 초거대 AI의 싸움은 저는 MS랑 구글의 싸움이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 조금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도 초거대 AI 모델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왔어요. 통신사 쪽에서도 뭐 KT, SKT도 나왔고 대기업들도 비슷한 거 내놓기도 하고 또 작은 중소기업단에서도 약간 틈새를 노리는 그 AI 모델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다 공존을 하거나 전부 다 잘 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그 흔히 말해서 그냥 검색도 절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뭐 구글이 있고 국내로는 유일하게 네이버가 어느 정도 뭐 MS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메가 플랫폼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정말 그냥 짜잘하게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정도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뭐 경쟁적으로 수많은 플랫폼들이 나오지만 서서히 양강 구도 뭐 이런 정도로 결국은 갈 거기 때문에 약간 제3지대에 있는 애들은 뭐 신박하다 이런 식으로 잠깐은 오를지 몰라도 큰 흐름에서는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보다는 그 자금력이 있는 곳들이 결국 승자가 되겠죠. 결국은 뭐 승자 독식이기도 하고 뭐 대마불사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주중 정도의 그 FMC라든가 또 뭐 만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은 생각보다 시장에 부정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같은 이제 금요일 날 제법 큰 상승이 나오면 보통 그 다음 날 조금 출발이 눌림을 가지고서 출발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요. 주중에 그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에 둔다고 하면 최소한 뭐 연말 폐장 전에 양도세 요 그 시행령 뭐 개정만 확실하다라는 담보로 봤을 때는
최소 코스피가 2,600원 넘어가고 코스닥은 최소 850선 이상은 간다라고 짐작을 하시고 그런 식의 대응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주력주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을 눌림 몫이 조금 더 추가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주도주는 어느 섹터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세요? 주목하시는 곳? 예, 지금 제가 뭐 최근에 어느 모 방송에서 올해는 AI로 시작해서 STO로 끝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 지금 연말 연초에 제가 봐서 가장 큰 이슈는 AI가 이번에 재부각이 되긴 했지만 지금 막판에 논리는 STO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몇 개 이제 옥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증권 상품을 뭐 이제 승인해달라고 신청도 넣었고요.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에 그 거래소 운영사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요. 예, 오른쪽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내년도에는 벌써 30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2030년 정도 되면 300조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은 이미 400조 시장이고요. 2030년 정도 되면 약 2경 정도의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이웃나라 일본도 뭐 공교롭게 이달 25일부터 토큰 증권 거래소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국들도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상물이 사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라도 증권화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어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마 초기에 굉장한 뭐 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쪽 시장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과 관련된 이슈들이 아주 단기 테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증권 시장을 능가하는 어떤 대체 시장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최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단기 상승이 있었지만 제가 봐선 시세 아직 시작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점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올랐지만 지난번에 어떤 거 이슈 있을 때도 사람들이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 당연히 이거 많이 올랐네 실체도 없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통 그들만의 리그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멈추시거나 아니면 그냥 관망만 해야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매주 이제 연말쯤 되면 더 부각을 시켜드리겠지만 연초에 있는 이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IT적인 거, 바이오적인 거 하나씩 있죠. CES랑 JP모건 헬스케어 그렇죠. 컨퍼런스를 염두에 두시는 매매가 12월 중순부터 필요합니다. 어차피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시리즈로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디바이스 AI 쪽하고 지금 항암이라든가 비만 쪽의 이슈들 가지고 JP모건 쪽에선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연말을 좀 화려하게 수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저출산 대책이라고 어제 나온 뉴스가 뭐가 있냐면 3자녀 되면 모든 자녀들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시켜준다. 그게 우리 한국의 미래 같은데요. 우리도 이게 그렇게 될 것 사실 같은데. 지금 정부 차원에선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가깝기 때문에 비슷하게 해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저출산 대책은 우리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뭐 인사 관련주라고 얘기해서 요새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이민청 관련주예요. 이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을 대번에 올릴 수는 없으니 일부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뭐 기술이 있다 아니면 나 돈 많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력 키우고 인구수 늘리자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이민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얼마 전에 또 국회 가서 뭐 설명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요 이슈가 돼서 어찌됐든 우리나라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나서 뭐 그분들도 와서 결국 아기를 낳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인구가 어느 정도 세이브 된다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어떤 밸류가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저출산 관련주라고 소위 불리는 섹터들이 있죠. 뭐 완구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쪽에 해당되는 몇 개 업종들이 관련주로서 부각될 확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증시는 좀 더 강하게 상승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산타랠리 이게 이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올 것 같습니다. 뭐 11월에 왔다고 그러는 분도 있었는데 진짜 산타는 12월 하순에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물론 뭐 상황이 조금만 삐끗하면 또 이제 득달같이 뭐 산타랠리 올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도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 일단은 금요일 마감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 쪽에 AI 쪽에 재부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뭐 새로운 모멘텀, 뭐 리튬 가격의 하락의 멈춤이라든가 또 일부 이제 대규모 계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이제 해석 기사도 있었어요. 전기차가 결국은 지금 수요가 일부 부진하다라는 거에 가장 두 가지 원인은 뭐겠어요? 전기차 비싸요랑 충전 어려워요 이건데 전기차 지금 싼 것들 막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리튬 가격만 조금 회복이 되면 양극재, 음극재 쪽이나 이런 쪽에 그 수익성도 회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비싼 리튬 가지고 뭐 만든 양극재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내년도 아마 초반 조금 지나면 아마 눈 녹듯이 좀 씻어내릴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수익성 회복은 1분기 이후에 확실히 만들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보면 뭐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어떤 주가의 선행성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가 바닥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맞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찌됐든 2차 전지를 화두로 하는 전기차 또 완성업차 쪽이 일단 움직여야 되는 거고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요. 양강 쪽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장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제일 부각이 심하게 됐던 게 우선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뭐 사실 이게 급이 이렇게 견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어떤 논리로만 보면 사실 우선주들 이제 좀 그만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 주도 섹터 흐름으로 빨리 회귀가 되면 시장은 조금 편안하게 지수도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대개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나 배터리 쪽에서 좀 잔고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S1투자연구소 김동혁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준비할지 더 나아가서 12월 어떻게 우리가 증시를 전망하고 대응할지 살펴봤고요. 네,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나는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동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